야, 이거 매덕 판사 때문에 물어주는 사고가 나왔어. 봐봐. 판사 실수로 제목이 딱 그래. 이거 내가 잡은 거 아니야? 신문기사야. 지금 4억 6천만 원 배상받게 됐어.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이걸 이해해야 돼. 먼저. 가압류를 신청했지. 그래서 가압류 보전명령, 가압류 보전소송 내려졌지. 발령됐지. 그렇지? 발령됐어. 그럼 발령되면 이 보전처분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졌을 때는 누가 뭘 한다? 그 신청했던 채권자가 즉시 항고를 해요. 왜 안 받아들여졌냐? 근데 지금 우리는 받아들여지면 누가 깝깝해지고 누가 이제 따지고 싶을 거야. 이제 알게 됐어. 채무자가 그냥 긴급성으로 탁 자기 재산에 지금 가압류 걸린 거를 이제 송달받아서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틀려? 구제 봐봐.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요거는 채무자가야. 그래서 보자. 옆번호 21-45 가압류 재판에 대한 구제. 가압류 자체의 재판에 대해서 오른쪽 밑에 그림 그려놨지. 발령이 된 것에 대해서 채무자가 그걸 갖다가 취소시키려고 하는 이의 신청이 있고, 채권자는 오른쪽에 보면 안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억울하다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받아달라고 하는 식으로 즉시 항고할 수 있어. 근데 하여튼 안 받아들여졌어 하면 즉시 항고야. 받아들여졌어 하면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거야. 가압류 발령된 가압류 명령 앞에서 집행에 있어서 집행 권한이 되지. 집행 권한이 돼서 집행으로 가. 그럼 막 올라가잖아. 지금 부동산이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서 따지면 이거 올리지 마라라고 하려면 자기가 별도로 어떻게 해야 돼? 올리면 안 된다. 이 집행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정지를 걸어야 돼. 다시 가압류가 딱 떨어졌어. 이제 채무자가 알게 됐어. 자기 재산 지금 가압류 걸린 거. 근데 이거 택도 없는 건데 왜 걸었지? 하고서 따지고 싶으면 그걸 따지는 와중에 풀려면 자기가 오히려 풀어야 돼. 그러니까 저번 때 계속 얘기한 거 뭐야? 가압류 걸리면 누가 이게 수평이 아니라 뭐야? 일단 기운 거야. 확. 이게 벌써 채권자의 주장이 어느 정도 맞다는 식으로 되면서 채무자의 재산이 묶이면 이게 탁 기울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남용이 돼서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따지는 게 뭐겠어? 채무자가 자기한테 돈 받을 게 없는데 이렇게 걸은 경우 그럼 어떻게 돈 자기가 채무자도 아닌데 걸렸겠어? 소명 정도로 해서 걸으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싸워서 자기가 피보전 채권이라고 할 채무자 입장에서 돈 줘야 될 의무가 있는지는 본격적인 법원의 민사소송 와중에 결론 난 게 아닌 상태에서 걸려 있잖아. 지금 소명만으로.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나 돈 줄 거 없는데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압류를 걸 때 피보전 권리 이것을 따질 수도 있고 보전의 필요성도 따질 수 있겠지. 급박하지 않다. 나 재산 충분하다. 설사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 있더라도 네가 나랑 싸워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통해서 돈 받을 거 있는 것 해서 집행 들어와도 내가 충분히 또 그때 가서 내가 지금 내가 빼돌릴 게 뭐가 있냐, 나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등등 이런 보전의 필요성을 갖고도 뭔가 불만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서 이의 신청을 거는 거야. 이의 신청. 그럼 이의 신청을 하면 뭐냐? 이의 신청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는 이제는 아까 보전명령 발할 때까지는 채권자 위주로 채무자는 자기 얘기도 못 해보고 걸렸는데 이의 신청이 되면 이제 막 양방이 치열하게 막 뭔가 서로 이제 싸울 수 있는 과정이 펼쳐지는 거야. 근데 즉시항고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싸우는 건데 이 신청은 일단 보전명령 내려진 걸 전제로 수평적으로 이제 와서 본격적으로 싸우는 거야. 아까까지는 뭐야? 보전명령 발할 때까지는 약간 채권자 일방적으로의 어떤 주장에 의해서 걸린 건데 이제는 이게 제대로 걸만한 건지를 둘이 맞싸움을 시키는 게 이의 신청에 의한 심리야.
되겠지. 근데 이의 신청을 했더라도 집행 걸린 거는, 그러니까 보전명령 발화해주면 계속 집행이 걸면서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채무자가 뭐를 하냐면, 그렇게 돼서 이제 구제수단을 이해했지. 그 다음에 21-49로 와. 즉시항고는 일단 잊어버리고, 즉시항고는 안 받아들여진 것에 의한 대한 채권자의 불복수단인데, 지금은 일단 오늘 신문기사를 보기 위해서 이의신청으로 21-49로 와봐. 채무자 입장에서 왜 받아줬느냐 따지는 게 이의신청이다. 그지? 그래서 신청서를 내는 거야. 이의신청서 21-50. 뭐 그 신청서 예시문도 있네. 그지? 그렇게 돼. 그 다음에 심리는 어떻게 되냐. 21-52 보면 그 21-53 잠깐 봐봐. 가압류 신청의 심리는 신청에 대해서 보전명령을 발할 때는 약간 긴급성, 밀행성 해가지고 채권자 의주로 법원하고의 관계에서 채무자는 약간 배제된 채 내려지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 그런 것에 대해서 채무자 측에 대해서 절차적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551면의 첫째 줄로만 옮겨가면서 봐. 절차적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평의 관점에서 마련된 채무자의 불복 신청 방법으로서 양쪽이 모두 참여하여, 채권자 채무자 쪽이 양쪽이 참여하여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 그러니까 보전처분 내려진 결론이 잘못됐느냐 따지는 게 아니라, 아까 이의 신청은 뭐야? 옆으로 수평에 와서 따지는 거니까 보전 신청에 대한 법원이 내린 결론을 당부를 다시 한번 따지는 거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다시 와서 봐. 21-52 다시 왼편으로 와봐. 이 따지는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청 자체의 당부인가 아니면 발령된 재판의 당부인가, 뭐 말하는지 알겠어? 신청에 대해서 한번 보전명령을 내려준 결론이 나왔지. 이 결론이 잘못됐다고 따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즉시항고가 아니라 이 신청 뭐야? 옆으로 펼쳐지는 이것에 대한 연장전이니까 어디? 신청이 발령됐지만 신청에 대한 결과적으로 발령이 잘못됐다는 걸 따지는 거가 되는 셈이지만 발령 그 자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신청의 당부를 애초부터 따지는 셈의 싸움을 옆으로 펼친다라고, 이 신청의 개념 이해하겠지. 옆으로 펼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다시 와서 보면 보전 신청의 당부를 심리하는 거다. 보전 신청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줄 건가 아닐까를 따지는 거지, 오케이 된 보전 명령 자체의 당부를 따지는 건 아니다. 알겠지? 물론 학설은 양쪽 다 있긴 있는데 지금 일단 나는 그렇게 설명한 거야. 신청 자체의 당부를 따지는 것이다. 그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어. 그런데 자기가 묶인 채무자는 이제 뭐가 또 깝깝하냐면, 이제 이렇게 불복도 하는 거가 있는데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너 빨리 그러면 본안을 내라. 내가 너한테 돈 줄 거 있는지 없는지 빨리 가리자. 그러니까 최고 깝깝한 채무자는 어떤 소송까지 낼 수 있냐면, 자기가 거꾸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먼저 치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법원한테 21-60을 가봐. 21-60. 이 가압류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 가압류가 막 집행까지 막 들어가고 하니까 가압류 자체를,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아까는 가압류 자체의 신청 여부를 따지는 건데, 일단 가압류 명령이 발화해진 걸 전제로 이걸 취소시키는 제도가, 빨리 본안 내달라고 해서 네가 본안을 내서 가져오면 괜찮지만 본안 안 내면 본안 소재기한 걸 증명 못 해내면 이 발령은 일단 됐지만 취소시켜. 그래서 취소. 그래가지고 첫 번째, 본안의 제소명령. 법원한테 얘 좀 빨리 소송 내라. 본안 좀 내게 해달라고 신청을 해. 그러면 법원이 그걸 보고서 본안소 제기한 걸 빨리 갖고 오라고 해. 그래서 다시 봐. 21-60. 가압류 명령이 발화해진 거, 집행을 취소시키는 게 아니야. 가압류 명령을 내려준 거를 취소시키려는 것 중에 하나가 본안 좀 내달라고 하는 채무자가 법원에 요청해. 그래서 제소명령을 신청해. 그러면 법원이 소제기해라.
2주 정도 시간 주면서 해라라고 그래. 그래서 한 걸 갖고 오면 괜찮은데 안 가져오면 가압류 명령 발하였던 법원이 취소해버려. 가압류 급하다고 해서 해줬는데 너 본안소 제기하라고 시간도 줬는데 본안소 제기한 거 안 갖고 오니까 우리 내렸던 거 취소시키겠다. 의 제도야. 되겠지? 그런 제도야. 그런 제도인데 자 보자. 거기까지 이해됐지? 이해된 상태에서 이제 이걸 왜 이 판사가 실수해서 이렇게 됐냐면 판사가 날짜를 잘못 계산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가압류가 취소되면서 배당을 못 받아서 가압류가 되면 어떻게 돼? 이제 채권자들이 실제 어떤 사람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서 본집행해서 배당까지 가는 와중에 다른 채권자들도 평등의 원칙에서 뛰어들 수 있는데 그냥 자기가 말로 돈 받을 거 있다라는 정도는 아니고 적어도 가압류 정도는 걸어놓은 어떤 채권자들이 뛰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가압류 정도는 걸어야 돼. 자기도 동등하게 배당 받으려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가압류 걸어서 이제 배당에 들어가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 사람 취소당했어. 채권자가. 채무자가 지금 본안에소 제기 명령을 신청을 해서 취소가 당하는 바람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그 배당을 받지 못한 게 6, 7억 정도 받는데 과실상계 해가지고 4억 정도 물어내라고 한 거야. 보자. 그런 상황이야. 재판부 결론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 절차상의 실수까지 법원이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선뜻 이런 게 이해 안 됐는데 이 판사가 이런 판단의 문제에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왜 1심 재판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고 판사 보고 1심 판사한테 너 물어내라 이러지는 않잖아. 판단해. 근데 절차적인 문제까지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문장이야. 절차상의 실수까지 뭐 이거 봐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서울고법에서 볼 때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이건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항소심에서 4억 6천만 원 주라고 했다. A씨는 2013년 휴사를 상대로 건물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이제 등기부까지 올려갔는데 근데 채무자인 B사가 뭐라고 했냐면 본안소송 좀 빨리 내라라고 이 지금 좀 아까 취소의 하나의 사유가 되는 본안소송 제기명령 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렸어. 그래서 소제기한 걸 갖고 오라고 했어. 근데 하루빨리 본안소송을 통해서 가압류의 정당성을 판단보자는 게 채무자 측의 이제 사연인데 그런데 법원이 어떻게 하냐면 법원이 너 제소해라 빨리 하면서 20일 이내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 요 줄 이렇게 했어. 그래서 A씨는 소송 냈어. 마지막 날 소송을 내고 법원에 서류를 냈어. 그러니까 취소시키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판사가 자기네가 20일 주고 본안소송 내고 한 것을 착각해서 만료됐다. 이게 안 지켰다. 이 사람이 안 지켰다 해서 취소시켰어. 이 판사가. 여기까지 됐어? 지금 취소시킨 것까지? 그렇게 됐어. 취소 결정이 내려졌어. 그래서 이 취소 결정에 대해서 또 지금 뭐냐면 이렇게 21-60 교과서 보다가 취소 결정까지 낸 것에 대해서 이번엔 누가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어? 채권자가 뭔가 요걸 안 지켰다고 해서 취소당하니까 그 불복수단이 21-65에 가서 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어.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집행법은 즉시 항고하더라도 이 취소된 게 또 잠시 유보되는 게 아니라 항상 집행법은 그냥 계속 그 결정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취소된 거야. 이렇게 취소되다 보니까 가압류가 취소되다 보니까 배당 절차에도 참가 못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 날짜 판사님이 이거 잘못 따지신 것 같은데요. 나 제대로 지켜왔는데요. 하면서 따지는 와중에 취소된 게 스톱되면 되는데 가압류 취소시킨 건 그냥 취소된 거로 돼서 배당 절차 이 사람 참가를 못한 거야. 물론 이 사람이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면서 21-66 가봐. 효력 정지라고 있어. 계속 복잡해. 요 자체는 뭐야?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어도 취소는 계속 흘러가니까 취소된 거로 가니까 그거 효력을 정지시켜야 되는데 효력 정지를 이 사람이 안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즉시 항고까지는 했어. 그래서 판사님이 이거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따졌는데 취소된 것에 대한 효력 정지는 안 했어. 효력 정지는 안 했기 때문에 취소된 상태에서 배당에 참가를 못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도 그거 안 한 것에 대해서 과시상계가 조금 있어. 40%가 있어. 한번 보자. 그런 상태에서 이미 때는 늦었다. 가압류 취소 결정으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탓에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이다. A씨는 법관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소송 냈다. 국가를 상대로. 1심 재판부는 잘못은 했지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행태인데, 그지? 뭔가 잘못은 했지만, 원래는 잘못도 잘 인정 안 했는데, 하여튼 잘못은 했지만, 뭐 물어줄 정도 아니다. 라고 기각했는데, 그 항소심에서, 그 다음에 1심 재판부는 뭐까지 얘기했냐면, A씨가 즉시 항고만 하고, 오른쪽 21-66에 효력정지,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효력정지 신청을 했으면 자기가 즉시 한 것에 따라서 효력정지가 받아줬으면 가압류 취소될 뻔한 게 일단 효력이 정지돼서 그냥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걸 안 걸었기 때문에 취소된 상태가 가서 자기가 가압류 배당 절차에 참가 못하고 가압류가 취소된 상태가 가고 즉시 항고는 했지만 그런 결과는 지금 계속 가고 있었던 거야. 그지?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지 못한 만큼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1심은 매몰차게 안 받아줬는데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이런 판단을 뒤집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담당 재판부의 잘못은 1심에서 뭐 그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게 절차상 이건 판단자가 뭐 이렇게 저렇게 판단의 문제의 영역이 아니고 절차상 미스한 거다. 재판부는 더구나 원고는 즉시 항고를 제기했으므로 담당 재판부로서는 잘못을 곧바로 깨닫고 그 날짜 잘못 따진 거 따지고 뭔가 해줬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A씨의 잘못만으로 돌릴 수 없다. 한편 그러면서 원고가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서 별도로 효력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의 잘못을 잘못과 이 사람이 손해본 것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지 잘못이다. 법원 잘못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다라고 할 건 아니다. 다만 A씨에게도 40%의 책임은 있다고 보고 청구액 7억 8천을 못 받았나 보지. 참가했으면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4억 6천만 원 국가가 배상하라. 네? 의 의미는 판사가 4억 6천만 원씩 잘못했다. 날짜 하루 잘못 따지면서. 이해는 되겠어, 이 흐름? 지금 집행법 그 부분, 이 부분 흐름을 다 알아야 이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제목 내가 자극적으로 안 달았어. 오늘 신문 기사야. 봐봐. 3월 24일. 그대로잖아. 응?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법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 사람은 그래도 굴하지 않고 배당에 이 사람도 일부 자기가 40% 잘못했지. 효력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 여기까지 다 이해야. 질문 없으면 수고했어. 감사합니다.